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블렌더 심화 강좌 시리즈의 스커프팅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커프팅 기능은 이제 블렌더에서 있는 모델링 기능 중 하나인 조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그 지브러쉬로 이제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 스커프팅 조각하는 그런 지브러쉬만큼의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블렌더 내에서도 뭐 게임용, 영화용, 여러 가지 이제 뭐 베이킹용으로 이제 조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서 스커프팅 기능이 잘 이제 있어갖고 오브젝트 모드의 블렌더에서 하나 스커프트 모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커프팅에 대해서 발음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L이 있고 PT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커프트입니다. 스가 들어가고 커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L가 들어오고 PT가 들어가니까 스컬 아니고 스커브 같은 느낌. 요거 합치면 스커프 되는 거죠. 얼프 되는 그런 발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스커프트인데 이제 ing가 붙으니까 스커프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스컬팅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크럽팅이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정확한 발음으로 이제 약간 꼬아서 스컬팅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능을 어떻게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 이제 블렌더에서 보면은 이제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위 어떤 작업 방식 어떤 창을 바꿔주는 레이아웃에서도 해도 되지만 이제 스커프팅의 어떤 레이아웃이 전용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요 이제 모드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스커프트 모드로 이제 바뀌죠.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브러쉬나 이런 것들이 딱 알맞게 기능들이 다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레이아웃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커프트 모드 들어가면 지금 이제 큐브가 돼 있죠. 저는 큐브를 सब디비전을 여러 번 한 그런 객체가 있고 이제 주로 이런 걸 스커프팅을 하겠죠. 그래서 컨트롤 탭을 누르게 되면은 스커프트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커프트 모드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왼쪽에 이런 식으로 브러쉬들이 있고 요 상단에는 브러쉬의 설정, 브러쉬의 어떤 기능들의 세부적인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우측 상단에는 이제 나머지 기능들인데 물론 이제 이런 기능들은 또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상태에는 브러쉬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위에 뭐 레디어스 이런 걸 줄이게 되면 브러쉬 사이즈 같은 걸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객체에 대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뭐 타블렛 펜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마우스로 한다면 왼쪽 클릭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크기 같은 걸 이제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 Z는 돌아가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도 같은 걸 조절을 해서 뭐 스커프팅을 하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그런 기능들이죠. 그래갖고 보면은 이제 브러쉬에 대한 설정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연필이나 붓 같은 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붓이 어떤 형태의 것이냐, 뭐 연필은 2비냐, 뭐 4비냐에 따라 어떻게 그려지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브러쉬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 스커프팅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강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강도는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 작은 아이콘이 있죠. 사이드 프레셔라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스커프팅이나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타블렛 펜을 사용했을 때 필압을 좀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도 좀 아티스틱한 그런 영역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압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필압을 이제 키게 되면 사이즈는 필압에 따라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거고 스트렝스 강도도 역시 필압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죠. 이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커프팅을 했을 때 튀어나오는 게 이제 플러스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인데 컨트롤 누르고 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브러쉬마다 거의 대부분 플러스겠지만 어떤 거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은 뭐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대부분 뭔가 칠했을 때 튀어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뇌에서 습관적으로죠. 뭔가를 양의 그런 수치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없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또 컨트롤 누르고
하면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 뇌는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익히고 있죠. 약간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맞춰주는 게 좋고요. 자, 그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 보면 레디어스와 스트렝스는 단축키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F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F를 누르게 되면 스트렝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트렝스가 조절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스트렝스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F와 Shift S. 이 두 개만 해도 뭐 벌써 브러쉬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있는 브러쉬에 관련된 어떤 메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브러쉬를 누르니까 뭐가 쭉 나오죠. 이렇게 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텍스처 있고, 텍스처는 이제 나중에 어떤 알파나 이런 걸 흑백 맵을 이용해서 뭐 도장 찍기를 한다든가, 스텐실, 그러니까 뭐 찍기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스트로크는 이제 어떻게 뭔가 이제 브러쉬를 뭔가 칠하거나 했을 때 뭔가 간격을 조절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로크, 뭔가 그었을 때의 방식을 제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폴오프는 이제 브러쉬가 이제 칠했을 때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검은색 있고 이제 화장재로서 옅어지죠.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러니까 브러쉬 중심으로 여기 위에 무슨 그래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0이고 중앙으로 갈수록 이렇게 칠해진 영역이 이제 높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거를 폴오프라고 해요. 그래서 폴오프를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다른 이제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다시 이제 보겠지만은 이제 좀 기본적인 것만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지고 먼저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가고요. 일단 뭘 하나를 이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몽키를 하나 꺼내서요. 얘를 서브디비전을 한번 3단계 정도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스커프트 모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지금 얘가 눈이랑 얘가 붙어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객체의 메시가 좀 따로 떨어진 상태. 물론 객체는 하나지만은 실질적으로 붙어있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스커프팅을 하다 보면 같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브러쉬에 보면은 토폴로지를 해서 오토 마스킹이라 되었고 여러분이 이제 이 토폴로지를 인식을 해서 얘가 떨어져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 내가 처음에 브러쉬를 하려는 이 객체를 선택하면은 떨어져 있는 애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눈만 선택해 볼까요? 눈만 클릭하고 그러면은 눈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대부분이 아마 스커프팅 할 때 보면 한 덩어리인 경우가 많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섭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요게 이제 토폴로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보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 이제 가장 많이 어떤 스커프팅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앞부분을 예를 들면 지금 스커프팅을 이렇게 해요. 지금 영역이 이렇게 지금 마우스 영역이 이렇게 크게 벗어나죠. 나는 여기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뒤에가 이게 영향을 받아요. 그죠? 나는 분명 앞에만 했는데 자 여기 앞부분만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얇죠? 그죠? 요거 좀 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뒤에가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브러쉬 영역 사이즈 아까 자그맣게 했을 때는 자 자그맣게 했을 때는 뒤에를 이렇게 두껍잖아요. 귀가 두껍잖아요. 근데 브러쉬 크기를 영향을 주면 이게 넘어가죠. 벌써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해도 뒤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제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브러쉬에 보면은 프론트 페이스 온리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 페이스 온리를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부분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에를 아무리 튀어나오게 해도 뒤에는 영향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영역을 빠져나왔어도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만 이 브러쉬의 영역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얇은 부분을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웬만하면 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꺼야 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얇은 부분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프론트 페이스 온리를 켜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은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뭐 다른 기능들 중에 폴오프라는 이제 기능을 자주 보게 될 건데 보시면 무슨 그래프 같은 게 돼 있죠. 아까 Shift F를 했을 때 뭔가 그래프 같은 게 쭉 나왔고 여기 영향력이 검은색 부분이 이게 주는 영향력을 주는 영역이고
바깥으로 투명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영역이 여기까지는 딱 영역이 있다가 여기서부터 쭉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 폴오프로 이걸 조정을 하는데 지금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스무스가 되어 있고 Shift F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아까랑 좀 다 이거 다르고 그래서 커스텀 되어 있는 요걸 이제 한번 그냥 칠하면은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칠하면은 이렇게 칠하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Shift F를 했을 때 요렇게 되는 영역하고 유사하죠. 요렇게 되는 거랑 그죠? 요 위를 이렇게 칠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똑같죠. 요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그래서 다른 거를 한번 폴오프를 이렇게 해주고 영역이 여기까지 있다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제 빠지는 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모자 모양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그래갖고 예를 들면 뭐 스무서, 스피어, 컨스탄트는 이제 했을 때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력이 있는 보세요. 영역이 지금 아까랑 달라지고 완전 검죠. 그죠? 강도는 이제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브러쉬 영역 크기까지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영향을 다 줄 수 있는 그죠?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다른 것도 잠깐 볼게요. 그리고 리니어 샤프라 돼 있죠. 샤프라고 Shift F를 눌러볼게요. 자 원뿔산처럼 이렇게 원뿔처럼 이렇게 쭉 돼 있죠. 중앙으로 갈수록 뾰족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쭉 빠지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영향력이 브러쉬의 어떤 이 주는 영향력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폴오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뭔가 홈을 말끔하게 파야 된다든가 뭐 다른 형식의 뭔가 만들 때 이제 폴오프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만들기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culpting을 하는 데 있어서 브러쉬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법을 이제 알아야겠죠. 브러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이제 많이 되어 있죠. 이제 블렌더가 업데이트를 여러 번 하면서 브러쉬들이 상당히 업데이트가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용한 브러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뭘 써야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자 일단은 보시면 브러쉬들 보면 이 아이콘들이 있는데 약간 색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은 이 파란색 부분 이제 드로우부터 밑에 크리즈까지는 일종의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고 튀어나오게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주된 작업인 그 브러쉬라 보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주황색의 요거는 일종의 폴리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culpting을 하고 나서 다듬는 거 깎고 다듬고 뭐 염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들의 이제 브러쉬라 보시면 돼요. 이제 크게는 그걸 카테고리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일종의 이거를 모디파이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뭔가 이제 다듬는 거는 이제 주황색이지만 이제 노란 부분들은 뭔가 직접적으로 형태를 이제 움직이거나 뭔가 휘거나 이렇게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뭐 꺾는다든가 그러한 어떤 형태의 변화를 큰 면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유틸리티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핀치부터 막 그래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쭉 이제 있는데 뭐 마스킹을 한다든가 어떤 물리적인 거를 이런 스culpting에 이제 반영한다. 컬러스 기능이 여러 개 있죠. 심플리파이를 해갖고 뭐 폴리곤 이자를 줄인다든가 그런 게 있고 이제 마스크 관련 기능도 있고 필터링. 이것도 역시 일종의 요 스culpt 모드에서 가하는 모델에 가하는 모디파 같은 겁니다. 어떤 전체적인 무슨 뭐 노이즈를 가한다든가 형태를 뭐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그러한 유틸리티한 기능들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고 뭐 트랜스폼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고 뭐 회전을 시킨다든가 스케일하는 이제 그러한 큰 틀을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색깔의 구분으로 되는 요 기능들로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자 여기 드로우라 되어 있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걸 보시면은 지금 여기 툴 오른쪽에 탭을 항상 이렇게 켜두시면은 이게 브러쉬마다 조금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보시고 여기 브러쉬 요 기능에도 이제 있지만 살짝 다릅니다. 그래 보시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 드로우가 가장 기본인 건데 뭐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브러쉬로 그러니까 뭔가 이 형태를 이제 뭔가 만들고 혹은 넣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둥근 형태의 어떤 브러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뭐 특별한 게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드로우 샤프라 돼 있는데 요거는 드로우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의 이제 그런 이제 브러쉬인데 이렇게 그냥 드로우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르죠. 자, 좀 이렇게 다릅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둥근 팁 느낌이고 얘는 샤프는 조금 요런 느낌이죠, 그죠?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좀 더 만드는 거에 따라 이제 바꿔서 쓰면 되는 겁니다. 클레이는 드로우하고 좀 다른 찰흙 같은 손을 얼마 문지르고 하나 뭐 붙일 때 좀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의 브러쉬인데, 그래서 드로우랑 좀 다르죠. 드로우는 좀 둥근 느낌이고 클레이는 조금 좀 널찍널찍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주로 저는 이제 쓰는 게 이제 클레이 기능이고, 클레이를 이제 했고요. 클레이 이제 기능이 이제 스커팅하기에 상당히 아주 좋은 어떤 일반적인 브러쉬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애용하는 그 브러쉬고요. 이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브러쉬라 볼 수 있습니다. 드로우랑 이렇게 살짝 옵션이 다르죠. 좀 플레인 오프셋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클레이 스트라이프는 조금 클레이보다 좀 더 명확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좀 더 거친 느낌이 좀 나죠. 아까랑 좀 다르게 그냥 클레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나요. 그래서 클레이 스트라이프도 일종의 뭔가 이제 거친 느낌의 어떤 모델링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한 느낌을 이제 낼 수 있어요. 브러쉬로 치자면은 조금 청키한 느낌, 청크 브러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클레이나 드로우는 뭔가 소프트한 브러쉬의 느낌이라면은 클레이 스트립은 조금 더 거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러쉬 클레이랑 투탑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처 같은 거 만들 거나 혹은 뭐 자연물 바위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이제 클레이 스트라이프를 쓰면은 조금 더 느낌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재미난 느낌이 나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클레이 썸.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찰흙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본 기억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만들다가 좀 더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문질렀을 때 그래 눌러지는 느낌이 이제 나잖아요. 이제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쭉쭉 눌러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쭉쭉 밀린 느낌이 나죠.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클레이 썸, 이런 느낌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가 되는데 요거는 특정 브러쉬 범위의 그 크기대로 요거는 이제 높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까는 이제 레이어인데, 다른 것들은 계속 칠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계속 변하고. 근데 요거 이제 레이어는 하나의 어떤 높이 특정. 여기 보면 헤이트라 돼 있죠. 그중에 브러쉬에 헤이트 값이 있죠. 이것도 0.02 정도를 이렇게 해보고, 예를 들면 한번 꾹 누르고 막 비비면은 같은 높이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높이면 한 번 더 이제 이 0.02,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꾹 하면 0.02. 마치 이렇게 등고선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는 이제 단층으로 하나 크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트로 되어 있고, 자, 요건 어떤 객체 이런 것들을 좀 드로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긴 하잖아요. 요거랑 비슷하긴 한데, 요건 좀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비누방울처럼 이렇게 조금 둥글게 만들 수 있는 느낌이에요. 드로우는 이제 표면 위를 그렇게 계속 쌓아간다는 느낌이라면은, 그죠? 인플레이트는 하나의 이 표면을 사방으로 좀 늘린다는 느낌? 약간 좀 설명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좀 사방으로 늘리는 이렇게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방울처럼 이렇게 좀 동그랗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블럽은 인플레이트랑도 비슷하긴 한데 이건 좀 더 명확한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하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은 마치 표면 위에 표면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드로우로는 좀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좀 느낌이 있는데 좀 비슷하게 낼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데 조금 이제 비슷하긴 하죠. 그죠? 그렇죠.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고, 자, 이러한 식으로 뭔가 만들 때 블럽이나 인플레이트를 쓴다. 좀 더 블럽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즈라 되어 있는데, 크리즈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주름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름을 잡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기본으로.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조금 하나 한번 가볼게요. 뭐 튀어나오게 한 거, 그 다음에 안쪽으로 나오게 한 거, 이렇게 클레이 해놓고, 자, 크리즈를 이제 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안쪽으로 쫙 모아서 일종의 주름을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름을 모아서 잡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자 주름을 끝에 부분이나 이런 데를 잡아주고요. 여기 좀 플러스로 해볼게요. 플러스로 해서 주름을 잡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쪼빗하게 이제 모아주는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겠죠. 주름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거 드로우 샤프는 아무리 해도 이제 간격이 이제 모아지지 않거든요. 간격이 모아지지 않는데 이걸 이제 와이어랑 볼게요. 와이어를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제 얘는 간격이 그냥 유지가 되는 수준이지만 이 상태에서 크리즈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 폴리곤이 서로 이제 모아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옷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크리즈를 쓰거나 끝에 부분을 좀 다듬어 갖고 뭔가 명확하게 만들거나 할 때 이제 크리즈를 쓰시면은 상당히 유용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이제 되죠. 그죠?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폴리싱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다듬어주는 브러쉬들이 이렇게 있죠. 그 주황색들이 그래서 보면 스무스가 처음에 이제 되는 스무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브러쉬들을 사용한 중에라도 시프트를 키고 이렇게 브러쉬를 칠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래가지고 펴바르는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뭔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그런 수정한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시프트를 쓰면 언제든지 스무스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딱히 스무스를 선택해서 쓰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스트렝스나 이런 것들 약간 설정을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툴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마 건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스무스 있는 그대로를 쓰실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래턴 돼 있네. 말 그대로 플래턴은 영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면하게 그렇게를 다듬는 기능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문질문질문질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좀 평평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것도 좋아하는 어떤 브러쉬죠. 이제 애용하는 브러쉬 중 하나로 뭔가 이렇게 뭔가 스타일화된 그런 거나 이렇게 만들 때 무슨 건물이나 어떤 하드 서페이스 같은 거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평면적으로 밀어넣는 그죠. 뭐 다듬거나 할 때 딱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브러쉬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이라 되어 있는데 이 필은 이러면 드로우 샤프로 이걸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골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필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뭔가 이제 채워지는 그래서 약간 플랫하나 살짝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안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죠. 안에 뭐 틈새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누르면은 뭔가 이제 다시 뚫는 느낌이고 이렇게 플러스 요 기본 상태 플러스죠. 여기는 이제 채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틈새나 이런 것들을 채우기에 그런 이제 좋은 이제 기능이 되는데 딱히 근데 딱히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딱히 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다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레이프는 여러분 이제 울퉁불퉁 튀어나오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손으로 쭉 밀어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능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스크레이프로 이렇게 밀면은 뭔가 이렇게 쭉쭉쭉 밀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플래턴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강한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표면에 이런 이제 처음에 딱 클릭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 부분의 면과 다 유사하게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밀어서 뭔지 조각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바위물 같은 거, 자연물 이런 거 만들 때 상당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칠한 부분을 이제 플랫하게 좀 더 만들어주는 쭉쭉 미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브러쉬에 보시면은 여기 브러쉬 세팅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러분 스커프트 플레인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거를 이제 노멀과 오리지널과 플레인 요 부분을 이제 보존해주는 락을 걸어갖고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클릭을 하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아까와는 좀 다른 게 좀 아까는 여러분 영향력이 많이 갔는데 조금 락이 걸린 특수한 부분만 좀 칠할 수 있는 것 같은 스크래프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드한 느낌,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보석 같은 거를 만들거나 할 때 브러쉬 다시 한번 끄고
브러쉬를 다시 노멀과 플레인을 끄고 하면은 조금 이제 영향력이 좀 자유스럽죠, 그죠? 아까와 좀 다르게. 근데 이걸 다시 키게 되면은 조금 락이 걸린 듯한 그런. 그래서 뭔가 이거 용도에 따라 약간 딱딱한 어떤 이런 각이 진 거를 뭔가 만들 때, 뭐 예를 들자면 바위가 되겠죠. 바위도 있고 보석 같은 거, 자 그런 거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넓게 하고 이렇게 칠해 보니까 이렇게 되게 이제 좀 더 이렇게 하드한 느낌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잘못 만들 상당히 좋고, 좀 뭔가 스타일화된 그런 거 만들 때,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을 치면은 지브리 스타일 같은 그런 풍을 만들 때 보면 상당히 이제 형태가 단순하잖아요. 각이 짝짝짝 져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스culpting을 할 때 이제 요런 브러쉬가 좋아요. 그래갖고 스culpt 플레인을 에리어 플레인 되는데, 요걸 뷰 플레인으로 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기 이 화면에서 요 중심으로 보고 있는 여기로 이제 요거를 이제 밀어서 돼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이거 아까 이쪽에서 자 여기서 이제 눈이 이렇게 있다면, 그죠? 눈이 이렇게 있다면은, 자 뷰 플레인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카메라일 수 있죠. 요거 뷰 플레인을 기준으로 보는 거 기준으로 요거 90도 방향,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피는 거겠죠. 만약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펴지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뷰 플랜이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봐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를 기준으로 뷰 플레인으로 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쪽에서 봤을 때의 기준으로 이렇게 펴지죠. 그래서 뷰 플레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 따라 그런 밀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브러쉬예요. 요거 스크래프, 저는 거의 뭐 클레이 요 두 개랑 스크래프 요거 플래턴 정도로만 해서 웬만하면은 그냥 스culpting 작업은 이걸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대부분 나와줘서 이 브러쉬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 멀티플레인 스크래프라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브러쉬 모양이 조금 다른, 스크래프랑 비슷할 것 같은데 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스크래프는 그냥 손가락으로 쭉쭉 이렇게 문질러서 한다고 하면은, 멀티플레인 스크래프는 뭔가 이렇게 다른 좀 딱딱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판때기 같은 걸 가지고 들고 와서 그걸 스크래프 하는 거랑 유사하다 볼 수 있어.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뭔가 면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두 개 면이 생겨요. 그죠? 면 가지고 무슨 집게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뭔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 있고, 홈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죠. 홈으로 들어간 부분은 홈에 따라, 그죠? 마치 그런 지금 보면은 플레인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죠. 가지고 마치 무슨 도구 같은 거, 딱딱한 도구 같은 거 갖고 조각을 하는 느낌이 들죠. 자 이런 식으로 갖고 모아주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튀어나온 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나름 유용한 어떤 이제 기능이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끝부분을 뭔가 처리를 해야 돼. 스크래프를 해서 옆부분을 이렇게 좀 밀면은, 그죠? 밀면 유사한 효과가 나죠, 그죠? 유사한 효과 이렇게 납니다. 스크래프를 사용하면. 요 기능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왼쪽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영역들.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유틸리티한 기능들인 거고, 약간 형태를 변환하는 디포머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앞서 있는 브러쉬들은 뭔가 만들고 그리고 뭐 가르고 그래가지고 다듬으면은, 요거는 좀 더 이제 전체적인 큰 면에서 뭔가 변형을 가한다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핀치라고 되어 있죠. 핀치라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루나 이런 게 쭉 이렇게 안쪽으로 쭉 하나 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좀 다듬는, 이거 앞에 있던 뭐 멀티플레인 스크래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뭔가 주물주물 해갖고 다듬는, 주물주물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핀치 뭐 이런 뭐 핀치에 몰렸다 해야죠. 구석탱이 코너처럼 그렇게 이제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듬는 기능이긴 한데, 뭔가 이제 좀 더 손쉽게 하는 기능, 큰 범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랩, 말 그대로 그랩은 이제 당기는 그런 거죠. 이렇게 당기는 거라서 이렇게 접고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쭉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크게, 그러니까 스culpting 같은 걸 이제 기본적으로 안에 세세한 걸 하기 전에 형태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저 그랩 브러쉬 같은 걸로 이용해서 전체 형태를 이렇게 좀 잡아주고 크게, 그죠?
크게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스커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그걸 보면 이제 브러쉬에 그랩 액티브 버텍스 뭐 그래 돼 있죠. 뭐 이렇게 버텍스 뭐 실루엣 이런 게 어떤 잡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긴 한데 거의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기능만 써도 충분히 그랩 기능을 잘 쓸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 디폼이라는데 조금 그랩보다도 좀 더 섬세하고 강한 그런 이제 느낌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엘라스틱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는데 그랩이랑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대신에 옵션이 좀 있어요. 브러쉬 보면 디포메이션 해가지고 트리스케일 그랩, 그러니까 그랩하고 이제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것이 있죠. 뭐 그냥 일반 그랩도 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강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그래. 그 다음에 뭐 바이스케일 그랩 뭐 이렇게 없고 됐고, 뭐 트리스케일 그랩 기본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스케일, 그러니까 크기만 키우는. 그러니까 그랩은 딱 잡고 쭉 당기는 거라면 요거 이제 요거 트리스케일 그랩이나 그냥 그랩은 뭔가 얘네들 자체를 전체적인 이 범위 내를 이렇게 키우는, 뭐 크기를 이제 키우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좀 빵빵하게 키우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줄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당기면 줄이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제 커지고 이제 여러한 이제 기능이라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트위스트 이거 잡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뒤틀어 버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식으로 뒤틀고 왼쪽으로 뒤틀고 오른쪽으로 뒤틀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이런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천 같은 거 당겨진 천 같은 거 만들기 상당히 이제 유용하겠죠. 이런 거죠. 디폼 말 그대로 디폼을 가하는 거예요. 형태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그 다음에 스네이크 훅. 스네이크는 뱀이란 거고 이제 훅은 갈고리란 뜻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림만 보시면 이렇게 쭉 당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쫙 당겨갖고 마치 이게 뿔 같은 거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이런 식으로 쭉 당기는데 그랩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랩은 이렇게 할 수가 좀 하기 힘들죠, 그죠? 근데 스네이크 훅은 영향력을 이렇게 쭉 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인 거죠. 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뼈 쪽 뭔가를 튀어나온다든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금 이제 촘촘하게 이제 격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되면 토폴로지가 이런 식으로 많이 깨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깨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뭐 सब디비전을 몇 번 한다든가 멀티 레졸루션을 통해서 한 이런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이 토폴로지가 바뀌는, 그러니까 토폴로지는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거든요. 얘는 이제 구 형태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토폴로지가 깨지게 되죠.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 스커프팅을 하게 되면 아마 폴리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불안정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이 다이나토포,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계속 가변적으로 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스커프팅만 쓰고 스네이크 훅 같은 이런 좀 특별한 좀 그 형태가 좀 많이 변환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은 다이나토포 이런 걸 쓰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썸돼 있죠. 썸은 말 그대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썸 밀듯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브러쉬질을 조금 해볼게요. 조금 이런 식으로 주고 자 썸으로 이렇게 썸이에요. 썸 이렇게 쭉쭉 밀면 완전 엄지손가락으로 무슨 찰흙을 밀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재미난 형태를 만들기 딱 좋아요. 만지 진짜 찰흙 같은 거를 이렇게 다루듯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그죠?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포즈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임시적으로 본을 씌워갖고 그냥 형태들을 뭔가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본을 씌우면은 거의 뼈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포즈를 쓰고 이제 브러쉬 보면 뭔가 옵션이 또 많죠. 뭐 지오메트리, 뭐 여러 가지 뭔가 디포메이션, 뭐 로테이트, 뭐 트위스트 회전을 시킬 것이냐, 뭐 페이스 셋에 따라 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토폴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래갖고 포즈 IK 세그먼트 몇 단계라 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를 갖다 대면은 뭔가 이렇게 점 같은 거 선이 이렇게 보이죠. 저게 이제 어떻게 뼈대가 들어갈 것인가를 이제 임시로 이렇게 측정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갖다 대면 적당한 어떤 뼈대로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각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러면 갖다 대다 보면은 이 정도면 이렇게 뼈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측정을 해요. 그래갖고 한 단계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시작 저점이고 여기가 끝 부분, 자 이런 상태에서
영역 범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쫙 당기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디폼을 이렇게 가할 수, 임시적으로 뼈대를 넣어서 지오메트리를 이제 변형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관절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고 토폴로지로 돼 있고, 요거를 페이스셋, 요거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요것도,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런 팔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본 같은 건 나중에 심어야 이렇게 변형을 가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지브러시에도 이제 있는 기능이지만 어떤 이미지로 뼈대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포즈 같은 거를 스커팅 기능 내에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페이스 셋에 따라 저런 식으로 형태를 변형할 수가 있는 아주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웬만하면 포즈 아이캐 세그먼트 한 단계 작대기 하나만 있지만 어떤 거는 두 개씩도 가능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도 되고요. 자, 두 개도 되죠. 근데 좀 맞추기가 좀 어렵죠, 그죠? 관절에 따라 조금 맞추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마치 본을 이제 넣은 듯한 이제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죠. 그래서 스culpting 하다가 사람을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 가지고 뭔가 포즈를 잡게 한다든가, 뭐 손가락 마디에 뭐 구부리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 손가락을 뭐 구부리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마스크를 이제 영역을 하면은 좀 더 이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스킹 해갖고 어느 부분은 영향을 안 받게, 어느 부분 영향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페이스셋, 페이스마다 영역을 색깔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구부릴 수 있겠죠, 그죠?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즈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어떤 더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더 많은 활용법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기능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넛지를 보면 여기 이미지만 봐도 뭔가 이렇게 뭔지 알 수 있겠죠. 뭔가 이렇게 주물주물 해갖고 흐트리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자, 이렇게 넛지를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흐트리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죠. 이렇게 막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뭔가 이렇게 압착을 가한다거나 뭐 이렇게 주름을 만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브러쉬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게 천 같은 거, 어느 뭐 주름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거 할 때 상당히 이제 유용한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너치가 이제 이런 기능이고요. 잘 쓰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로테이트. 됐어요. 요거는 이제 너치의 비슷한 부류 같은데, 이렇게 클릭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꼬아서 그래갖고 뭔가 상당히 예쁜 어떤 형태를 만들 때 이렇게 좀 하기가 좋을 것 같죠. 그래가지고 소용돌이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스culpting을 직접 하려면 조금 이쁘게 안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딱 잡고 싹 돌리면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너무 과하게 돌리면 토폴로지가 이제 많이 깨지죠. 뭔가 깨지는 게 보이죠. 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전체적으로 형태를 이제 디폼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사이드 릴렉스라 되어 있는데, 와이어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스무스성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스무스는 형태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변형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라면, 사이드 릴렉스는 지금 형태 와이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와이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를 좀 유지는 하는데 형태에 따라 와이어가 그 형태에 좀 따라가는 그런 거죠. 스무스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변경을 하는 거고, 스무스를 이제 주게 되면 이제 스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좀 전체적으로 평균을 이렇게 좀 하는 거라면은, 사이드 릴렉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는 유지를 하면서 이런 토폴로지나 이런 늘어난 부분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를 조금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이진 않아요. 자주 쓰이진 않고 그러한 이제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운드리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딱히 이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다음 클로스, 이게 블렌더 스culpting 기능에서 이제 새로운 예전에 들어온 기능 중에 상당히 굉장히 이제 기능 중 하나인데,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스culpting 기능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뭐 집어넣어야 되고 타임라인이 이제 진행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스culpting 하면서 그 시뮬레이션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저 보면 브러쉬에 보면 뭔가 되게 복잡하죠. 뭐 시뮬레이션 에리어 뭐 여러 가지 쭉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파워나 이런 것들 조절하는데,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툴에서 여기 보면 물론 여기도 있지만은
디포메이션을 요거를 잘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디포메이션 이제 드래그, 그리고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려고 클로스 하는데 지금 폴리건을 좀 많이 줄인 걸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폴리건이 많으면 시뮬레이션 걸 때 버텍스들마다 계산이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게 했어요. 그래서 드래그를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드래그예요. 잡고 당겼을 때 이런 식으로 천을 잡아당기면 어딘가 주름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름이 진다든지 옷 같은 거 만들 때 상당히 편하겠죠, 그죠? 들고, 그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은 자, 이렇게 되고, 드래그, 푸시는 이제 잡아당기면 뭔가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뭔가 이것도 미는 어떤 누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는 느낌, 이제 그거 되고, 그 다음에 핀치 포인트. 요거는 어떤 일반적인 뭐 이렇게 뭐 비슷하긴 한데, 어떤 좀 더 작은 형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펜디큘러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그어지는 어떤 요거에 따라 뭔가 이렇게 주름을 조금 이렇게 더 줄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한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약간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지고 스무스함 쭉 주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트는 브러쉬도 여기 보면 원래 있었죠. 인플레이트 기능이에요. 가지고 빵빵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제 빵빵하게 만드는 대신에 시뮬레이션은, 자,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은 브러쉬를 한쪽 이렇게 하면 그냥 한쪽만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 영역은 내가 이제 요즘 브러쉬 보면, 그래서 요 브러쉬의 영역 보면은 요 좀 밖에 회색 영역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을 가했을 때 다른 부분에도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이쪽을 천을 잡아당기면 이쪽도 끌려오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영향력이 간다. 한쪽이 끌어당겨지면 한쪽이 따르러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을 인플레이트를 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 이게 쭉 당겨오죠. 그래서 이쪽을 쭉쭉 당기니까 이제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 반대로 이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왼쪽에 있는 것이 쭉 당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브러쉬를 클릭을 이제 하고 이렇게 뭐 좌우로 움직이든지 할 때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그때마다 이제 계산이 실행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흥미롭죠, 그죠? 자, 인플레이트. 그 다음에 요건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팬드 한번 볼게요. 익스팬드도 인플레이트랑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사방으로 이렇게 펼치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 보시에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버텍스마다 사방이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스네이크는 알겠죠? 줄을 당기면은 쭉 당기면은 이제 잡아 올라지는 이제 그런 건데, 조금은 이제 그 스네이크 훅이랑 좀 다르죠. 브러쉬 스네이크 훅이랑. 이것도 잡아당겨지면 이제 잡아당겨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틀려요. 네, 푸시 됐고, 뭐 드래그, 그죠?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쪽으로 딸려 들어가죠, 그죠? 꼬집듯이 이런 식으로 왼쪽도 이제 끌려오고, 그죠? 마치 멱살 잡듯이. 자, 이게 클로스 말 그대로 천과 관련된, 물론 이제 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조금 디포메이션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제 될 수 있다. 밀어넣기 이런 식으로. 자, 시프트로 해서 이제 스무스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플리파이 되는데, 요거는 특별히 뭐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이나토포, 요건 나중에 또 자세히 알려드렸지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다인토포라는 게 이제 요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 활성화돼요. 저 오케이 누르고요. 그리고 다이나토포는 이제 실시간으로 토폴로지가 변경되는, 와이어프레임 변경되는 거라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심플리파이에 제가 디테일링을 컨스탄트로 이제 바꿨어요. 가지고 다른 거를 브러쉬 같은 거 하면 이게 형태가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심플리파이를 하게 된 상태에서 하면은 형태는 변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폴리곤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한 5로 이렇게 레졸루션을 낮추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심플리하게 바뀌게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특별히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뭐 그다지 많이 쓰이진 않는데, 왜냐하면 다른 브러쉬를 쓰고 0.1 이런 식으로 써도 어차피 비슷한 결과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심플리파이 자체가 딱히 쓰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인토포가 있기 때문에 심플리파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토폴로지가 깨지는 거라면 사실 다인토포랑 쓰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스커프팅 기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여러분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럴 때 다른 데 안 칠해지려고 테이프 붙이는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붙듯이, 이것도 이제 다른 부분은 스커프팅이 안 되도록 이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을 칠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검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칠해졌죠. 마스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브러쉬를 하다 M을 누르면 이제 마스킹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커프트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마스킹 하다가, 예를 들면 지금 스트렝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스킹 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죠. 다시 M 누르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면은 마스킹 영역이 지워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마스킹 어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는 Alt M을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칠해진 영역 외에 다른 부분으로 인버트 반절시키려면 컨트롤 R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인버트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만 이렇게 마스킹이 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킹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 형태를 만들 때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M을 누르고 Alt M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고, 자 다시 평평하게 만들게요. 그리고 M 마스킹이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드로우 페이스 셋이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마스킹과 조금 다른데, 요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일종의 그 영역을 색으로 써서 구분해 둔 건데, 지금 보면 드로우 페이스 셋 있고, 요거를 이제 1로 하고 그냥 칠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들은 뭐 딱히 이 상태에서 뭐 기능이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페이스, 그러니까 면들의 그 색깔의 어떤 세팅을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해두고, 색칠할 때마다 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팔 부분은 뭐 요 색으로, 다리는 요 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컨트롤 누르고 원하는 색을 클릭한 상태에서 칠하면 다시 그 색을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빨간색이나 뭐 초록색 그쪽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칠하면, 그래갖고 일종의 이거는 뭐 이름표 같은 걸 하시면 보면 돼요. 요거 자체는 기능이 없지만, 그러니까 페이스 셋을 해두면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색깔을 페이스 셋을 해두면은 뭔가 아까 그 포즈 같은 거 잡을 때 뭐 페이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러니까 다른 브러쉬 중에 뭔가 읽어드릴 때 마스킹을 읽어드려서 한다든가, 아니면 페이스 셋을 읽어서 뭔가 이렇게 디폼을 가한다든가,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렇게 색칠한 부분만 뭐 따로 뭐 떼낸다든가, 색칠한 부분만 뭐 없애버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그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남아있는데 이거 없애고 싶다 그러면 페이스 셋에 보면 페이스 셋 from 비지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없애져요. 그죠? 마스크랑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밑에 보면 뭐 멀티 레졸루션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레이저 스미어 돼 있는데, 요거는 멀티 레졸루션을 썼을 때 관련된 기능인데, 제 의견으로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쓸 일이 없고, 뭐 그냥 조금 다듬어 주는 그런 기능이라서 특별히 뭐 쓰진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막 스무스와 비슷한 그냥 기능이 본 거고. 그다음 페인트 돼 있는데, 페인트는 말 그대로 버텍스 페인트예요. 이 브러쉬를 여기서 이제 페인트를 이제 칠하는 건데, 그 컨트롤 탭 눌렀을 때 이제 버텍스 페인트가 되어 있거든요. 버텍스 페인트를 스커프트 모드에서 하는 거랑 그렇게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좀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칠하면은, 자 강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칠하면은 색깔이 이제 칠해지고, 요것도 색깔도 나중에 칠하면 뭐 여러 가지 또 쓸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색칠을 하게 되고,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컬러 어트리뷰트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속성이 이제 안에 들어간 상태, 이걸 마이너스로 없애주면 사라지죠. 다시 칠하면 다시 생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페인트 기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색깔을 이런 식으로 칠하고, 스미어는 그 포토샵의 그 문지르기 기능 같은 거요. 색깔 같은 문지를 해갖고, 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아시겠죠? 이거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요건 칠하는 페인팅 기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여기 박스 마스크입니다. 박스 마스크가 되는데, 말 그대로 요 위에 있던 마스크 기능을 이제 박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박스가 되는 거고, 컨트롤 누르고 박스 하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확장할 수 있는 뭐 라소, 올가미 마스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라인 마스크는 여러분 아무데나 클릭하고 쭉 당기면 아래쪽으로 혹은 위쪽으로 이렇게 검은색 영역이 생기죠.
그 아래로 이제 영역이 반대로 컨트롤 누르고 하면 없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위로 이렇게 돌리면은 자 위쪽으로, 자 전부 없애려면 Alt M 이런 식으로 누르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네, 박스 하이드가 되는데 여러분 그 스culpting을 하다가 좀 안 보이는 부분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박스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부분이 돼요. 여기 이제 실제로 지워진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객체 하이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무 키나 이렇게 누르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고, 박스 페이스 셋은 아까 드로우 페이스 셋과 유사한 건데 당연히 이제 이건 박스 모드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라스트 툴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박스로 이렇게 요거 박스로 이렇게 하면 색이 칠해지죠, 그죠? 이렇게 칠해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그때그때 바뀌게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박스로 이렇게 색을 이제 페이스셋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박스 트림은 깎아내는 거예요. 그 깎아내는 거라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여기 깎아내 버리는 거, 완전 깎아내 버리는 거고, 실제로 지오메트리를 깎아버려요. 가위 모양이잖아요, 그죠? 라소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그래서 뭔가 조각 같은 거에 좀 뭔가 칼같이 깎고 싶다면 요거 기능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인 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요거는 완전히 한쪽 부분을 선을 그어서 좀 요 아래로 이런 식으로 깎아버리는 그런 기능인 거죠. 이렇게 해서 깎고 그죠? 이렇게 깎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칼같이 팍팍팍 깎을 때 이제 라인 프로젝트를 쓰면은 상당히 이제 유용하겠죠, 그죠? 이러한 이제 기능들이 이제 이 박스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들인데요. 여기 메쉬 필터, 클로스 필터, 컬러 필터 되어 있는데, 일종의 이거는 포토샵으로 치면은 뭐 필터들과 유사할 수 있죠. 뭐 샤픈을 먹인다든지 블러를 먹인다든지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3D니까 모델에 가하는 필터라 보여요. 스무스를 했죠. 스무스를 쭉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무스 브러쉬 있잖아요. 스무스 브러쉬를 그냥 그 객체에다가 가한다 보시면 돼요. 그 필터 기능들은 이 진짜 전체에다가 이제 똑같이 영향력을 주는 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무스, 스케일 조절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트는 당연히 이제 부프로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돼 있고, 스피어는 전체적인 형상이 뭔가 이렇게 있으면 구체 형상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구형성을 쉽게 만들 수 있죠. 그 보면은 스트렝스 강도가 있고, 디포먼 엑시스, 그 축 어디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그런 게 돼 있어요. 랜덤은 각자 버텍스들을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넣는 이제 기능 같으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 지금 폴리곤이 조금 적어서 이렇지만 폴리곤이 좀 많을 때 하면은 아주 오돌토돌한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랜덤, 릴렉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듬는 그런 기능이죠.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뭐 서페이스, 스무스 뭐 이런 것들, 뭐 샤픈 하면 좀 아주 날카로워졌죠. 아주 그죠? 되게 샤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샤픈을 주면은 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필터를 이제 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클로스 필터. 클로스는 아까 클로스 기능은 직접적으로 손으로 잡아당기고 뭐 하는 거라면,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먹이는 그런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클로스 하면서 클로스 필터도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었고, 이거를 좀 그래비티도 있죠. 이걸 쭉 당기면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뭔가 좀 생각나지 않나요? 마스크를 걸면 어느 부분은 이 영향력을 못 받게 할 수 있잖아. 자 M을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클로스 필터를 쭉 걸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핀처럼 이렇게 걸려있죠? 이렇게 중력을 쭉, 너무 좋다. 그죠? 이렇게 쭉 당기면 이런 식으로, 스트렝스를 조금 줄여볼게요.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두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당기면 이제, 쭉 당기고 계속 당기면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계속 돼요. 여러분 원하는 정도에서 끊자. 마치 무슨 종이백이나 뭐 비닐백 같은 그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클로스 매스 같은 것도 한번 줄 수 있고, 50kg 좀 무겁죠, 그죠? 좀 무겁고, 클로스 매스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댐핑 그러면 조금 파워를 뭐래야 좀 저항이 있도록 그렇게 좀 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됐죠. 유즈 콜리션 하면 서로 아까 콜리션 없이 스탠스를 해서 서로 겹치잖아요. 이제 안에 겹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겹친단 말이에요. 서로 겹쳐요.
콜리전을 주게 되면 서로 안 겹치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갖고 조금 덜 겹치도록 이게 서로 충돌이 나면은 안 겹치도록 되도록 그렇게 돼요. 이 없으면 그냥 계속 겹쳐요. 그냥 쭉 겹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이제 그래비티 된 거고. 당연히 이거 뭐 인플레이트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거 풍선이다, 풍선. 그죠? 부푸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고.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양의 쪽이고,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쪽이 쪼그라드는, 그죠?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죠. 그래비티 이제 떨어지는데 왼쪽으로 하면 다시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러니까 좌우의 그 방향을 잘 기억해 두세요. 좌는 마이너스고 오른쪽으로 되면은 이제 양으로 되는 거예요. expand, 확장, pinch. 자, 이것도 조금 주름을 잡는 저게 그런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pinch, 스케일 크게 만드는, 크기 키우는. 인플레 비슷하긴 한데 좀 빵빵하게 커지죠, 그죠? 풍선 같은 거 만들 때. 자, 이렇게 하고 다른 것들 클로스 기능이랑 같이 쓰면은 이제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지우고요. 그 다음에 컬러 필터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역시 보면은 요 컬러, 그러니까 페인트로 된 거. 그러니까 페이스 셋하고 그 실제로 칠하는 페인트하고 색깔이 그런 개념이 달라요. 페이스 셋 컬러는 그냥 페이스 셋 컬러고, 페인터는 진짜 버텍스 칠해주는 진짜 컬러. 네, 그렇게 돼요. 그렇고 만약에 초록색으로 칠하고 뭐 빨간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됐다 쳐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컬러에 대한 어떤 필터를 먹이는 거, 뭐 포토샵 치면은 휴 세츄레이션 변형시키는 그런 거, 필도 있죠. 필 이렇게 하면 색깔을 이렇게 쭉 당기면은 색깔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색깔 채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휴는 색상을 바꾸는 거죠. 당기면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휴, 세츄레이션, 이건 채도, 색상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들 알 수 있는 거고, 뭐 밸류 이런 것들, 뭐 밝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시면 알겠죠.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밝기, 명도, 스무스는 다른 색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칠해 볼게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했을 때 컬러 필터에 스무스를 주면 색깔들의 어떤 오른쪽으로 하면 좀 서로 이제 섞이고, 왼쪽으로 하면은 반대로 좀 날카롭게 되는 그렇게 되죠. 좀 스무스. 뭐 레드 채널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에디 페이스 셋을 이제 볼게요. 페이스 셋을 수정하는 거예요. 페이스 셋을 뭐 그렸든지 박스로 먹였든지 뭐 어떻게 해서 썼다 쳐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모드로 이거를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로우 페이스 셋, 원하는 색상을 그냥 클릭하면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확장 혹은 슈링크, 축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딜리트 지오메트리 이 부분을 하면 이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선택한 색상 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페어 포지션 해갖고 요 지금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페어 포지션, 탄전시, 요거 이제 약간 둥글게, 원래 둥글었던 형태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다듬는 그런 기능이에요. 포지션 확인하면 다시 평평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탄전시 이렇게 하니까 좀 빵빵하게 부어진, 뭐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간단하죠? 그 많이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스커팅 기능 대부분의 뭐 스커팅 기능 뭐 브러쉬로 하고 이런 거지, 뭐 페이스 셋으로 뭐 하겠냐 뭐 하지만, 근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일 수도 있는 이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마스크 바이 컬러 데인데, 이 컬러는 에디 페이스, 그러니까 페이스 셋의 컬러이 아니라 진짜 컬러예요. 아까 페인트에 있던. 그리고 이렇게 그냥 칠해봐요. 이렇게 칠해보고 색깔도 아무거나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뭔가 색을 칠했어요. 뭔가 여러분이 그냥 색상을 넣고 싶었을 수도 있고, 뭔가 표시해 두려고 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을 해두고, 이거에 뭔가 마스킹을 얘를 좀 씌우고 싶다. 마스킹이었고, 보면은 뭐 얘로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색깔에 따라. 이런 식으로 뭐 마스킹을 선택을 해서 뭔가 다른 작업할 때 쓰는 아주 간단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스킹, 이것도 알템 하면 이제 지워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뭐 딱히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 기능이죠. 여기 보면 이제 스케일 같은 것도 이제 늘릴 수 있고요. 로테이션, 일반적으로 3D 그 오브젝트 객체 모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 이게 없었고 결국 이렇게 뭐 수정하려면 이게서 다시 에딧 모드, 오브젝트 모드 가서 이렇게 수정하거나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제일 밑에 있는 요거 이제 스케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잠시 좀 늘린다. 물론 이제 그랩이나 이런 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형태 자체를 완전히 변경시키고 싶다면 이 트랜스폼 기능을 쓴다면은 아주 손쉽게 이렇게 변경을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노트 이거는 이게 노트 여기 이제 그려갖고 뭐 이렇게 표시하는 이제 별거 아닌 기능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런 기능이고. 자, 이제 기능들 브러쉬들을 한번 쭉 다 봤는데 아마 여기서 많이 쓰지는 않을 거지만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고 다듬는 기능 몇 개, 그 다음에 뭐 디폼 관련된 거는 뭐 몇 개 많이 뭐 그랩 정도 뭐 이렇게 쓰실 거고 나머지는 되게 특수한 기능들이죠. 마스킹이나 드로우 페이스 이런 거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소하긴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들 이제 스커프팅 기능을 이제 쓰다 보면 이런 기능들이 언젠간 필요해질 때도 있고 그때 필요할 때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서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들입니다. 필터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클로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스커프팅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필터 기능을 도움을 받으면 정말 쉽고 빠르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안 쓰시더라도 한 번씩은 이 기능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한번 연습 삼아 기능 하나씩 저처럼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